리모델링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 주인이 2013년도에 매매로 해서 이사를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집들은요, 오실 때 일부 수리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93년도 집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오셨으면 아마 일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2013년도에 맞추어서 인테리어를 하셨을 테니 한 시간이 좀 지났죠. 거기에 맞춰서 일부 인테리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집은 전 주인이 언제 매매를 했는가, 실거주를 했는가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이 과제를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물건은 현실주의자님 물건입니다. 1주차 때는 부모님 집을 먼저 옮겨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이고 댁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군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내려오신대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려면 임차인은 나가야 되죠. 임대차 3법이 이거 참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뭐 확인을 할 수도 없고, 확인을 한다고 해서 그걸 또 소송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군요. 다른 곳 전세로 옮길 계획이나 경매를 진행해서 옮긴다는 상황으로 물건 한번 찾아봤어요. 제주도잖아요. 제주도 물건이겠네요. 이곳은 아파트나 빌라가 거의 84제곱짜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 많지 않아요. 경매 물건이 나와 있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 또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93년도에 지어진 구축이군요.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건의 상태는 집주인 소유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자, 권리 분석상 이상이 없는데 입찰이나 명도에 신경을 쓰며 낙찰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2020 타경 287 제주에 있는 빌라예요. 93년식인데 굉장히 상태는 좋아 보이네요. 감정가 2억 9,500에서 1회 유찰해서 2억 65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꽤 큰 84제곱형 빌라죠. 그래도 단지를 이루고 있고요.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해 보이네요. 꽤 넓은 단지로 이루어져 있네요.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관리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얼른 봐도 주거용 공원도 있고요. 이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들도 있고요. 아주 살기 아주 쾌적한 동네네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여기도 역시 탑층이에요. 가장 높은 층.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각이 돼 있어요. 이렇게 박공 지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일자로 된 지붕을 가진 빌라보다는 누수의 확률이 훨씬 적어 보이고요. 어쩌면은 여기 복층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태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항상 오래된 빌라는 누수를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리모델링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전 주인이 2013년도에 매매로 해서 이사를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집들은요, 오실 때 일부 수리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93년도 집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오셨으면 아마 일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2013년도에 맞추어서 인테리어를 하셨을 테니 한 시간이 좀 지났죠. 거기에 맞춰서 일부 인테리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집은 전 주인이 언제 매매를 했는가,
상대가 실거주를 했는가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유추라는 거죠. 실제 상태는 밖에 현관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현장 답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외관을 보고 샤시 상태, 현관 상태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 실내를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3층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자, 근저당이 있고요. 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인데 은행에서 6천만 원씩 3번에 걸쳐서 근저당을 받았네요.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날짜가 완전히 1년마다 한 번씩 받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대부업체에서 또 8천만 원을 근저당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뭐 아주 힘들어졌네요. 나중에는 대출을 금융업체에서 받았고요. 그 카드, 캐피탈까지 썼네요. 결국 뭔가 이제 사업이 좀 안 되셨을 수도 있고요. 경매는 신한은행에서 이 3건의 근저당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경매를 넣었습니다. 건강보험도 지금 체납이 된 상태고요. 세금도 체납이 된 상태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고요. 권리상에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임차인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으니까요. 임차인 없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권리상 깨끗한 물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아주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집주인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뭐 경매 물건에는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이제 집주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명도할 때 특이한 점이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 맨션 1차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실거래가가 없어요. 실거래가가 안 나오네요. 지금 이 물건은 84.9, 84.9. 자, B타입이고요. 정보가 지금 안 나오는데요. 우리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로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113 B타입이죠. 3억 정도 즉시 입주 가능하고 리모델링 된 집이 3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매매가는 한 2억 7천에서 3억 정도로 나와 있네요. 현재 감정가가 뭐 실제 매가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물건은 뭐를 조사해야 되죠? 네, 먼저 물건의 상태, 역시 오래된 빌라이기 때문에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물이 나와 있는 물건들이 지금 2억 7천에서 3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물건들은 얼마나 되는지,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 물건의 가격을 확인을 하셔야 이 물건이 입찰 가격을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빌라 말고 인근의 다른 빌라들은 얼마에 나와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님께서 이 빌라 말고 같은 가격이라면 더 마음에 드는 다른 물건들이 인근에 있을 거예요. 그 물건들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을 하고 실제 매물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 정도면 아주 괜찮겠지만 이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텐데 얼마를 쓰셔야 적정 가격인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전세가, 월세가를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내 집 마련을 목표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금매가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정말 싼 금매가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 낙찰을 받으면 올수리 되어 있는 금매물을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에 현장 답사 영상을 확인을 하셨죠? 사전 답사 한번 해보시고요. 현장에 한번 직접 다녀오세요. 그리고 여기는 관리사무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집에 살고 계신 집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차 권리분석 강의는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물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쵸. 그냥 다 보여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부인께서 우리 상황이랑 똑같네? 그러셨군요. 그쵸. 제가 그대로 피드백을 드린 거니까요.
이제 집을 이사할 상황이 돼서 이번 주에 빌라, 아파트, 매매, 전월세, 임대차 3법, 3기 신도시까지 공부하고 계시네요. 경매는 사실 집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집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를 더 알게 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공부하시고 나서 일반 매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낙찰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인테리어 잘 된 집의 금매가도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낡은 물건을 낙찰 받는 것보다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물건을 1,000만 원 더 주고 그냥 일반 매매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가격이 적당한지는 인근의 낙찰가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물건 현장 답사 다녀오시고요. 또 현장 답사 일찍 올려주세요. 현실주의자님 이번 주 수고 많으셨어요. 자, 잼마님 물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한 채, 분양권 한 채 소유 중이고요. 취득세 중과로 주택 매수는 어려울 듯해서 옛날 한옥, 뼈대 튼튼한 것과 텃밭 가꿀 수 있는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강진 소재라 맘에 걸리지만 현재 비어있는 구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유찰되면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인이 대신 임장을 가셨다고요? 네, 이거 잼마님, 이거 지난주에 올려주신 물건이었는데요. 이번 주 또 같은 물건 올려주셨네요. 낙찰이 됐습니다. 5,500만 원, 160% 정도의 낙찰이 됐네요. 5명이 들어오셨고요. 유찰이 되지 않았어요. 유찰되기에는 가격이 너무 괜찮기는 했죠. 다만 이렇게 토지일 경우에는 가격을 온라인으로 보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토지 같은 경우 가격 조사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 인근의 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권리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한 물건이었고요. 도로 상황이 어떤지만 확인하면 문제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같은 물건 말고 다른 물건, 다양한 물건으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현장 답사 영상이 나갔는데 이렇게 멀리 현장에 가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인근에 집 가까운 물건을 직접 다녀오시기를 권해드려요. 멀리까지 가지 못해서 현장 답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입찰할 물건은 아니지만 한번 현장 답사를 연습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겨울이 됐어요. 이번 주에 현장 답사를 다녀오기 정말 쉽지 않은 날씨인데요. 현장에 가지 못하시다면 사전 답사 일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물건이라도 직접 한번 다녀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찬 한 주 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